안녕하세요, 히어로 플래닛의 미토입니다. MCU의 페이지2는 많아진 시리즈와 새로운 작품의 소개로 열심히 챙겨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엔 페이지2 내용을 개봉순으로 정리해보는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언맨 3부터 앤트맨까지 살펴볼 건데요. 시간 절약을 위해 조금 빨리 달릴 테니까 잘 따라와주세요. 아이언맨 3는 페이지2의 첫 번째 영화로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이 외우주로 넘어가면서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토니가 불안감에 잠을 못 자고 매일 수트만 만드는 동안 아이언 패트리어트가 된 워머신 제임스 로드는 만다린이 이끄는 텐닝즈가 미국 전역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걸 막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페퍼포치는 엘드리치 킬리언과 오랜만에 재회합니다. 엘드리치 킬리언은 99년 베른에서 토니가 만난 과학자로 비밀리에 마야 한생과 같이 익스트리미스라는 재생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페퍼는 이 기술이 위험하다며 거절하는데요. 킬리언을 조사하던 호건이 만다린의 테러를 당하고 큰 부상을 입자 토니 스타크는 만다린과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만다린 테러와 유사한 사건을 조사하던 토니는 비행 경로를 테네시주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페퍼포츠와 안전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만다린이 테러를 저지를 때 익스트리미스를 사용한다는 걸 알고 책임감을 느낀 마야 한센이 토니에게 접근해서 경고하지만 때마침 만다린이 토니의 저택에 테러를 감행합니다. 하지만 토니는 수트를 입고 간신히 살아있었는데 미리 설정해놓은 비행 경로 때문에 테네시주에 불시착하죠. 전원을 꺼져 고철이 된 아이언맨 수트를 질질 끌면서 토니 스타크는 페퍼포츠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공중전화로 알리고 할리퀴너라는 꼬마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됩니다. 아이언맨 팬인 할리퀴너의 집에서 테러에 대해 조사하던 토니는 피해자들이 받은 파일을 바탕으로 AIM이 개발한 익스트리미스가 이 테러에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고 엘드리치 킬리언이 보낸 익스트리미스 실험자들을 물리칩니다. 이후 토니는 할리퀴너에게 얻은 조언인 메카닉이 되어라 라는 말을 되새기고 수트를 충전하면서 간편하지만 효율적인 새로운 무기들로 직접 AIM의 기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토니는 만다린이 사실 엘드리치 킬리언이 배우에서 동양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으로 만든 이미지이며 만다린 역을 한 배우는 트레버 슬래터리라는 마약 중독 배우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나 토니는 AIM에 납치되어서 만다린이라는 만들어진 세계 최강의 테러리스트와 미국 대통령을 양손해주고 전세계 정세를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 했음을 밝힌 엘드리치 킬리언에 의해 마야 한센이 죽는 걸 목격합니다. 이미 엘드리치 킬리언은 페퍼포츠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언 패트리어트도 납치한 상황이었죠. 엘드리치 킬리언은 아이언 패트리어트를 이용해 미 대통령을 납치합니다. 한편 그제서야 할리퀴너의 집에 있던 아이언맨 수트가 충전이 끝난 걸 안 토니는 아이언맨으로 변신해서 탈출에 성공하고 추락위기에 처한 에어포스1의 승무원들까지 구해냅니다. 맨몸으로 제임스 로드와 같이 익스트리미스와 AIM이 있는 부두에 도착한 토니는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을 소환합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여러 파워스투들이 나타나 익스트리미스 군대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토니는 마크 42를 킬리언에게 입혀 자폭시키는데 그럼에도 살아난 킬리언을 익스트리미스를 투여받아서 초능력이 생긴 페퍼포츠가 죽입니다. 이후 토니는 자신이 만든 수트들을 모두 파괴시키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해피오건과 페퍼포츠를 회복하며 할리퀴너는 선물을 받고 공범은 모두 체포됩니다. 토니 스타크는 아크리액터나 수트가 없더라도 자신이 아이언맨임을 토니 스타크면 확인하면서 한 차례 더 성장합니다. 토르 다크월드는 빅뱅 이전에 존재드린 다크엘프들이 5000년마다 한 번씩 생기는 컨버전스 현상에 맞춰서 리얼리티 스톤의 에테르를 이용해 우주를 어둠으로 물들이려는 걸 오딘의 아버지 보르가 막고 에테르를 봉인한 기원전 3000년경으로 시작합니다. 치타우르 침공 이후 토르는 시프, 워리어즈 3와 같이 9세기를 누비며 질서 유지에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제인 포스터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제인 포스터는 토르를 잊기 위해서라도 맞선을 보기 시작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때마침 조수 달씨가 이상현상을 발견했다며 그것을 조사하다가 돌아온 컨버전스 주기의 영향으로 리얼리티 스톤은 에테리가 보관된 곳으로 텔레포트 되어서 에테리에 노출됩니다. 에테리에 노출되자 보르를 피해 달아나 동면에 취한 다크엘프와 그들의 리더 말레키스가 눈을 떠서 다시금 전선을 갖추게 됩니다. 퀘스트를 마친 토르는 제인 포스터에게 돌아가지만 제인 포스터가 에테리에 노출된 것을 알고 아스가르드에 데려갑니다. 한편 아스가르드가 에테리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말레키스는 수하인 알그림을 위장시켜서 아스가르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곳에선 자신을 찾아온 프리가에게 화를 내는 로키가 있었죠. 알그림은 타로께서 커스가 되고 로키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커스에게 아스가르드 보안 시스템의 약점을 알려줍니다. 헤임달이 전력을 다해 다크엘프 함선을 막지만 본 함선을 막지 못했고 아스가르드는 말레키스의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말레키스는 프리가에게 접근 에테르를 내놓으라고 협박하지만 공격받고 말레키스는 결국 커스에게 프리가를 죽이려고 합니다. 토르는 말레키스에게 상처를 입히는 데 성공하지만 프리가를 살리지 못했죠. 프리가의 장례식이 펼쳐지고 격분한 오딘은 에테르를 가진 제인을 수감한 뒤 토르에게 어떤 움직임도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토르는 시프, 워리어즈 3와 함께 힘을 합치기로 맹세하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후회와 재촉한 분노로 타오르는 로키도 여기에 힘을 합치기로 합니다. 시프와 워리어즈 3, 헤임달은 제인을 탈옥시키고 토르와 로키, 제인이 다크엘프들의 왕국인 스바르타이프엠에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로키는 토르를 배신하면서 말레키스에게 제인 포스터를 넘기고 그가 리얼리티 스톤을 추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사실은 배신의 배신이었습니다. 토르의 팔은 멀쩡했었고 뮬리를 이용해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러나 말레키스는 에테르를 찾으는 데 성공했고 아이그린 코스에게 상황을 맡기고는 지구로 향합니다. 토르는 커스를 상대하다 로키의 희생을 목격하죠.
제이는 컨버전스 현상으로 스바르 타이프 M의 동굴이 런던의 그 이상 현상 장소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지구로 도착해서 다시 에릭 셀빅 교수와 힘을 모읍니다. 컨버전스가 일어나고 에테르를 사용하려는 말레키스 앞에 토르와 제인 일행의 중력 지역기를 이용해 다크엘프와 말레키스를 막습니다. 차원을 넘나들며 말레키스와 싸우던 토르는 리얼리티 스톤과 말레키스를 분리시킨 후 처치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아스가르드로 돌아간 토르는 지구에 남아서 지구를 지키겠다고 말하고 오딘은 그런 토르를 허락하는데 사실 그 오딘은 로키가 변장한 모습이었죠. 아스가르드는 리얼리티 스톤인 에테르를 콜렉터에게 맡기려 하고 콜렉터는 다른 인피니티 스톤도 모두 찾으려 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군인인 샘 윌슨을 알게 된 스티브 로저스가 블랙 위도우의 호출을 받고 바트롯 등의 프랑스 해적들이 납치한 쉴드의 위성 발사선 레무리아 스타를 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블랙 위도우는 그 임무에서 닉 퓨리의 지령으로 단독 임무를 수행 중이었고 이에 캡틴이 닉 퓨리에게 반발합니다. 닉은 모든 임무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비밀을 공유하긴 한다면서 캡틴에게 프로젝트 인사이트에 대해 알려줍니다. 위험 요인이 될 인물을 미리 처단하는 쉴드의 헬리캐리어 세대를 알게 된 스티브는 이건 자유가 아니라 공포라며 독재의 가능성을 경고하죠. 캡틴이 떠난 뒤 닉 퓨리는 블랙 위도우가 갖고 온 파일을 확인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세계 안전보장이사의 알렉산더 피어스에게 찾아가 이 파일을 확인하기 전까지 프로젝트 인사이트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후 닉 퓨리는 경찰로 위장한 괴한들과 윈터 솔저에게 습격을 받고 간신히 스티브의 집에 도착합니다. 옆집 간호사 케이트는 스티브에게 누군가 있음을 알리고 스티브는 닉 퓨리에게 그 누구도 믿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블랙 위도우가 갖고 온 USB 파일을 건네받습니다. 그때 윈터 솔저가 쏜 총에 닉 퓨리가 죽고 케이트는 자신의 쉴드의 에이전트 설틴이라며 정체를 밝히고 캡틴을 돕습니다. 캡틴은 윈터 솔저 추적에 실패하죠. USB를 병원 자판기에 숨긴 스티브는 죽어가는 닉 퓨리가 왜 당신을 찾아갔냐는 블랙 위도우와 알렉산더 피어스의 질문에 확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알렉산더 피어스는 닉 퓨리가 바트롯 등의 해적을 고용해 배를 습격하고 USB를 훔친 배신자라며 사실을 말할 것을 경고하지만 닉 퓨리를 신뢰하는 스티브는 비밀을 지켜냅니다. 이후 쉴드 요원들에게 엘리베이터에서 공격을 받은 스티브는 추적을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USB를 회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USB는 이미 블랙 위도우가 차지한 상황이었죠. 서로를 믿게 된 캡틴과 나타샤는 스토어에 방문해서 USB 암호가 만들어진 장소를 해킹합니다. 그곳은 놀랍게도 캡틴이 프로젝트 리버스 때 근무하던 캠프 라이히였습니다. 숨겨진 장소로 들어간 캡틴과 나타샤는 USB를 해독할 컴퓨터를 발견하고 USB를 연결함으로써 컴퓨터 네트워크로 남은 아르님 졸라와 대면합니다. 아르님 졸라는 인간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쉴드 내에 하이드라를 부흥시켰다는 사실을 밝혀 시간이 흘렀고 미사일이 포격되지만 캡틴과 나타샤는 간신히 살아남게 됩니다. 한편 윈터 솔저가 내통하고 있는 상부가 알렉산더 피어스임이 밝혀지고 피어스는 캡틴과 나타샤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캡틴과 나타샤는 샘 윌슨의 집에 신세를 지는데 샘은 자신이 팔콘이라는 실험용 수트를 사용하는 군인임을 밝히며 파티에 합류합니다. 팔콘 수트를 이용해 쉴드 요원 제스퍼 슈트를 납치하고 그가 하이드라임을 밝혀내는데요. 그에게서 USB에 담긴 파일은 프로젝트 인사이트를 운영할 알고리즘이며 이 알고리즘은 하이드라에 반하는 세력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들을 윈터 솔저와 쉴드의 스트라이크 팀이 습격하고 캡틴은 윈터 솔저가 오래전에 죽은 줄 알았던 친구 버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납치된 3명을 풀어준 건 스트라이크 팀으로 변장한 마리아 힐이었고 그녀는 살아있는 닉 퓨리에게 이들을 데려갑니다. 닉 퓨리는 프로젝트 인사이트가 잘못되었음을 알기에 레무리아 스타 사건을 일으킨 것을 고하고 캡틴은 하이드라가 쉴드를 내부에서 잠식해갔음을 밝히며 쉴드를 해체할 것을 선언합니다. 캡틴은 박물관에 전시된 2차 세계대전 코스튬을 입고 방송실에서 연설을 통해 쉴드의 올바른 요원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팔콘도 있었죠. 이들을 막기 위해 윈터 솔저와 스트라이크 팀의 리더 브룩 럼로우가 투입됩니다. 알렉산더 피어스는 세계 안전보장 이사회를 설득해 프로젝트 인사이트를 앞당기려 하지만 위장한 블랙 위도우와 닉 퓨리의 활약에 피어스는 사망합니다. 캡틴은 가까스로 프로젝트 인사이트를 막아내고 윈터 솔저는 결국 죽을 위기 캡틴을 오히려 살려줍니다. 이후 나타샤가 쉴드의 극비를 온라인에 유출시키고 닉 퓨리는 잠적하며 에이전트 설틴은 CIA로 마리아 힐은 스타크 인더스트리로 향합니다. 윈터 솔저는 버키로서의 기억을 박물관에서 확인하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페이지 2에서 처음 소개된 히어로팀인데요. 1988년 자신의 어머니 메르디스 퀴를 병으로 잃은 피터 퀴리, 욘두와 라바조스에게 납치를 당하면서 시작합니다. 라바조스에서 온갖 잡일과 힘겨운 삶을 살면서 버틴 피터는 26살, 스스로를 스타로드라 부르며 크리 제국의 극단주의자 로난이 훔치려는 오브를 단독 행동으로 모라그에서 먼저 훔치고 라바조스는 이에 분개하며 그에게 현상금을 겁니다. 피터는 이를 크리 제국과 오랜 전쟁을 펼치던 노바 제국의 거점 잔다르에 팔아먹으려 하죠. 로나는 정치적으로 투세에 몰린 상황이라 오브를 타노스에게 바치는 것을 대가로 원수인 노바 제국의 잔다르를 타노스가 처리해주는 내용으로 거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타로드 때문에 계획이 실패하려 하자 로난 수하에 있는 타노스의 양녀 가모라가 직접 나서겠다고 잔다르를 향합니다. 한편 잔다르에서 있던 현상금 사냥꾼 로켓 라쿤과 그루트는 스타로드와 가모라를 만나고 서로의 현상금을 노리다가 노바 군단의 체포, 필름 감옥으로 이송됩니다. 타노스에게 따지려다 오히려 실패만 부각되고 난처해진 로나는 네뷸라와 같이 본격적으로 오브를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한편 필름 감옥에서 드렉스는 로난이 자신의 가족을 죽였다며 가므라를 죽이려다 스타로드에 설득되고 스타로드는 탈출 작전을 세우는데 이해를 잘못한 그루트가 바로 탈출을 시도하면서 얼떨결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팀이 결성되며 필름 감옥에서 탈옥합니다. 가므라는 오브 구매자인 콜렉터가 있는 노웨어로 향하고 콜렉터는 오브 안에 파워스톤이 있으며 테스렉트 안에 있는 스페이스 스톤, 에테리얼 원형인 리얼리티 스톤, 그리고 어딘가에 있는 마인드 스톤, 소울 스톤, 타임 스톤이 각각 인피니티 스톤으로 불리는 전능한 아이템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있던 콜렉터의 노예가 파워스톤을 이용해 복수하고 스타로드 일행은 폐허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는데 이들을 로난과 라바저스가 맞이합니다. 라바저스와 로난의 크리군대가 3파전을 벌이면서 스타로드 일행은 가까스로 도망치는 데 성공하고 우주에서 죽을 뻔한 가므라를 살려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브는 로난이 갖게 되고 스타로드 일행은 라바저스에게 체포되죠. 스타로드는 라바저스를 설득한 뒤 가므라, 드렉스, 로켈라쿨, 그루트를 설득해 로난을 막고자 합니다. 파워스톤을 얻은 로난은 타노스에게도 반항하며 네뷸라를 포함한 부하들과 같이 스스로 잔다리를 침공하고 노바 군단이 이를 저지합니다. 여기에 라바저스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나서서 로난을 막아내죠. 로난이 파워스톤으로 잔다리를 초토화시키려던 찰나 스타로드의 화려한 춤사에 영혼이 나갔고 그 틈을 노린 로켓라쿤과 그루트의 공격으로 파워스톤이 분리되는데요. 그렇게 파워스톤을 낚아챈 스타로드와 가오길팀은 힘을 합쳐 로난을 처치합니다. 파워스톤은 잔다레가 보관하기로 하고 노바 군단은 스타로드의 아버지가 고대의 외계인임을 밝히죠. 스타로드 일행은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로 활동하기로 합니다. 오브를 받기로 한 욘두는 자신이 받은 오브 안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짓죠. 내한 행사와 국내 촬영으로 유명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쉴드가 해체되면서 하이드라가 훔쳐간 치타우 리셉터를 되찾기 위해 어벤져스가 한자리에 뭉친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이드라의 리더 바론 본 스트러커는 치타우 리셉터로 만든 초인 남매 퀵실버와 스칼렛 위치를 풀어 어벤져스를 막으려 하지만 실패하고 토니는 치타우 리셉터를 되찾지만 스칼렛 위치의 환영에 빠진 후 지구 방어에 집착하게 됩니다. 할렌조 박사는 전투 중에 다친 호크아이를 재생성 크레이들로 회복시켜주고 토니는 배너에게 지구 방어 프로그램인 울트론을 치타우 리셉터를 이용해 완성시켜보자고 제안합니다. 어벤져스 타워에서 파티가 한창인 가운데 매번 실패하던 울트론 프로그램이 스스로 활성화되고 토니 스타크의 부서진 아이언 리전을 이용해 어벤져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위협하고 치타우 리셉터를 훔칩니다. 현장에서 울트론은 제거되었으나 인터넷 네트워크에 숨은 울트론은 새로운 육체를 얻어 바론 본 스트러커를 죽이고 소코비아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에게 어벤져스를 같이 제거하자고 제안하죠. 울트론은 비브라늄을 노리며 율리시스 클로에게 접근하고 이를 알게 된 어벤져스도 현장을 찾아갑니다. 울트론에게 비브라늄을 판 율리시스 클로는 입을 잘못 놀린 바람에 왼팔을 잃게 되고 현장에 도착한 어벤져스가 울트론 부대와 싸우게 됩니다. 울트론 프라임은 파괴되지만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의 공격으로 어벤져스는 잠시 제압당합니다. 특히 토르는 라그나로크와 관련된 환영을 접하게 되죠. 스칼렛 위치의 정신 공격에 헐크는 폭주하고 아이언맨은 헐크버스터 베로니카를 이용해 헐크와 맞서 싸웁니다. 이 전투로 도심은 난장판이 되고 아이언맨과 헐크를 둘러싼 여론은 극히 악화되죠. 결국 호크아이가 자신의 안전가옥으로 어벤져스를 데려갑니다. 그 안전가옥은 바로 자신의 가정집이었죠. 토르는 더 정보를 찾겠다며 셀핏 교수를 찾아서 환상의 샘으로 떠나고 아이언맨은 네트워크의 중심인 넥서스로 향하며 닉 퓨리가 나타나 어벤져스에게 조언과 자극을 줍니다. 재생성 크레이들과 비브라늄 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태어나려는 울트론은 치타우 리셉터 안에 있는 마인드 스톤으로 할렌조를 세뇌하고 이에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는 울트론의 계획이 어벤져스의 파멸만이 아니라 인류의 파멸임을 알고 그를 막고자 합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호크아이, 블랙 위도우가 할렌조를 찾아 서울로 오고 재생성 크레이들 안에 있는 새로운 울트론의 몸을 가까스로 회수합니다. 토니 스타크는 넥서스에서 울트론을 막은 이가 아직 살아있는 자신의 인공지능 자비스였다면서 자비스를 재생성 크레이들 안에 있는 마인드 스톤이 박힌 새로운 육체에 넣어 진짜 지구방어 울트론을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캡틴과 일부 멤버가 반대하는데요. 환영의 샘에서 마녀로부터 예언을 받고 온 토르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비전을 깨어냅니다. 깨어난 비전은 뮬리르를 가볍게 들어올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울트론을 막고자 하죠. 이젠 수많은 비브라늄으로 소코비아 쉴드 시설에서 개발 중이던 로봇들을 자신의 울트론 센트리 군대로 만든 울트론은 소코비아의 비브라늄 기술을 이용해 하늘로 들어올린 뒤 추락시키는 계획을 세웠고 퀵실버, 스칼렛 위치, 비전이 새로 들어온 어벤져스가 울트론의 이 계획을 가까스로 막아냅니다. 하나된 어벤져스의 활약과 숨어있던 쉴드의 도움 그리고 퀵실버의 희생으로 어벤져스는 성공하지만 소코비아는 공중분해되어 버리죠. 살아남은 울트론은 비전에 의해 죽고 헐크는 자신이 더 이상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사라지며 토르는 누군가 인피니티 스톤을 조종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지구를 떠납니다. 팔콘, 워머신, 스칼렛 위치, 비전이 새로운 어벤져스 멤버가 되죠. 앤트맨은 원작에서 2대 앤트맨이었던 스칼랭이 어떻게 1대 앤트맨 행크핌의 뒤를 잇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0년대 핌 입자를 발견한 행크핌은 이를 이용해 부인 자넷 반다인과 앤트맨과 와스프라는 이름으로 냉전시대 평화를 유지했으나 아내를 잃었고 쉴드가 핌 입자를 무단 복제하려 하자 쉴드를 탈퇴합니다. 그런 행크핌의 제자로 있던 데런 크로스는 핌 입자 기술을 상용화하려 하지만 늘 스승의 반대에 부딪히고 이는 행크핌의 딸인 호프 반다인과 이미 나빠진 관계를 더욱 나쁘게 만들어갔습니다.
한편 소코비아 사태 몇 달 후 출소한 스칸랭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전 부인과 같이 낳은 딸 캐시랭의 생일 파티에서도 면박만 받는 신세였습니다. 결국 돈을 위해 다시 한번 범죄를 시작한 스칸랭은 행크핌의 저택에서 돈을 훔치려다 앤트맨의 수트를 훔치게 되는데 이를 행크핌은 흥미롭게 관찰합니다. 앤트맨 수트를 착용한 스칸랭은 크기가 줄어든 뒤 가까스로 돌아오지만 경찰에 체포됩니다. 변호사로 나타난 행크핌은 스칸랭을 돕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앤트맨에 대해서 데런 크로스를 막는 것. 그러나 원래 호프 반 다인이 2대 앤트맨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호프는 이에 반대하고 스캇을 잘 도와주지 않지만 행크핌의 신경질적이고 강압적인 반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캇은 호프를 잘 타이르고 행크는 호프에게 아내 자넷을 와스프 임무 중에 퀀텀 렐름이라는 최소의 영역에서 잃어버린 뒤에 다시 또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반대한 것이라고 이유를 말합니다. 개미를 조종하고 축소 능력을 익힌 스칸랭은 어벤져스 멤버 팔콘을 상대하는 데 가까스로 성공한 뒤 데런 크로스가 옐로우 자켓 수트를 선보인 날 데런 크로스를 막고자 합니다. 하지만 런칭 전날 행크핌의 집에 있는 호프 반다인을 본 데런은 자신이 부녀에게 이용당한 걸 직감하고 하이드라 요원이자 쉴드 요원인 미첼 카슨에게 피 입자기들과 옐로우 자켓을 같이 팔려고 합니다. 그때 스칸랭이 임기응변으로 탈출, 호프 반다인과 행크핌이 데런과 미첼을 막는데요. 미첼은 가까스로 피 입자 캡슐을 가지고 도망칩니다. 그 뒤 행크핌은 소형 탱크가 사실은 실제 탱크임을 알려주며 피 입자로 거대하게 만든 뒤 빠져나갑니다. 도망친 데런 크로스를 스칸랭이 뒤쫓고 이젠 앤트맨과 옐로우 자켓으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소형화되어서 장난감들로 한바탕 격렬한 전투를 펼친 앤트맨과 옐로우 자켓은 하필 캐시랭이 방에서 최후를 다투게 되는데요. 옐로우 자켓이 캐시를 죽이려고 하자 스칸랭은 극소화되어서 데런 크로스의 수트를 고장내고 마침내 그를 소멸시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스칸랭 본인도 퀀텀 렐름에 빠지게 되는데요. 캐시의 부름을 듣고 기적적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캐시의 새아버지는 스캇을 인정하고 그가 수감되는 걸 막아주며 캐시와 시간을 보내게 해줍니다. 스캇은 호프와 사랑에 빠지고 행크는 자신의 아내도 퀀텀 렐름에서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면서 호프에게 와스프 코스튬을 보여줍니다.